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며느리를 15년 동안 괴롭히고 빚쟁이로 만들고 결국 집에서 쫓아낸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노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48세 김정우. 대기업 다니는 48살 남자가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삽니다. 완전한 마마보이죠. 45세 박수진. 15년째 맞벌이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에 친정도 못 가는 불쌍한 며느리입니다. 73세 김복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들한테 집착하고 며느리는 죽도록 미워하는 독한 시어머니죠. 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짓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혼식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복순. 우리 정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며느리가 잘 모셔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친정 하객들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요. 이게 정상입니까? 신혼집도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정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간섭하려고요. 수진 여보, 우리 회사 근처로 집 구할까요? 정우, 안 돼. 엄마가 혼자시잖아. 가까이 살아야지. 결혼 15년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수진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380만 원이에요.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개예요. 정우, 당신도 260만 원 버는데 왜 나만 탓해? 부부가 말다툼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듭니다. 김복순, 또 시작이네. 수진아,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진 어머니, 저도 아껴서. 김복순 아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때는 쌀독이 바닥나도 남편한테 손 안 벌렸어. 시어머니 입에서 칼 같은 말이 쏟아집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수입은 남편 420만 원, 자기 260만 원, 합쳐서 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습니까? 주택대출 150만 원, 아이 학원비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통신비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진 여보, 당신 월급은 정확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우, 회사 경조사비도 있고 엄마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김복순, 당연하지.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은 매달 어머니한테 8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복순, 수진아, 친정에 또 돈 줬지. 시집 온 년이 친정 생각하면 어떻게 해? 수진 어머니, 명절에 30만 원만 드렸어요. 김복순, 30만 원도 아까워. 시집이 친정이야. 내 친정은 이제 남이라고.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정우,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친정 생각 너무하는 거 아니야? 15년간 참고 살았던 수진 씨 마음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뭘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김복순, 이게 청소야?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네. 김복순, 이 국 왜 이렇게 짜? 우리 정우 건강 생각이나 해. 김복순,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정말 답답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김복순 옆집 며느리는 명품백도 사준다던데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수진 어머니, 저희는 형편이. 김복순, 형편? 둘이 벌면 700만 원인데 뭐가 부족해. 김복순, 아래층 며느리는 주말마다 외식 시켜드린대. 너는? 매일 비교, 공격의 수진 씨는 점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수진 씨의 하루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만들고 6시 30분에 아침상 차리면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간섭합니다.
7시에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장 보고 7시에 저녁 준비하면 또 시어머니 잔소리 시작이고 밤 10시에 설거지하고 새벽 1시까지 빨래합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반입니다. 주말엔 시어머니 집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친구 수진아,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자. 수진 미안해. 나 요즘 바빠서.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외식할 돈도 없고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은지도 엄마 변화를 느꼈습니다. 은지, 엄마, 요즘 왜 그래? 맨날 한숨만 쉬고. 수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은지 거짓말. 어젯밤에 엄마 우는 거 다 들었어. 그날 밤 수진 씨가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급전대출을 검색합니다. 화면에 광고가 떠오릅니다. 무보증 즉시 대출. 당일 현금 지급. 손가락이 떨렸지만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300만 원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출업체 연이자 29.9%로 3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연이자 29.9%입니다. 월이자만 7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샀습니다. 김복순, 오늘 반찬 괜찮네. 이래야 며느리지. 수진 네, 어머니. 하지만 이 평화는 한 달도 못 갔습니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수진아. 우리 정우 정장 새로 맞춰야겠어.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온다니까. 수진 어머니, 정장은 좀 비싸서. 김복순, 비싸면 어때? 승진하면 돈도 더 버는데.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정장 120만 원이었습니다. 김복순, 그리고 우리 집 에어컨도 낡았어. 새로 바꿔야겠어. 에어컨 180만 원이었습니다. 김복순,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줘.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여행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씨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요. 대출업체 연이자 34.9%입니다. 월이자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첫 대출보다 이자가 더 높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총 1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만 3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씨 월급 260만 원에서 이자 30만 원 빼면 230만 원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아이 학원비 다 내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자도 못 내기 시작하니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첫 카드 한도 300만 원, 두 번째 카드 200만 원, 세 번째 카드 150만 원까지 다 썼습니다. 카드빚만 650만 원, 대출과 합치면 18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절망했습니다. 수진 이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살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요구했습니다. 김복순,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고기도 안 보이고. 수진 어머니, 고기값이 올라서. 김복순, 고기값? 옆집 며느리는 매일 고기 반찬 해준다던데.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채권 주심업체에서요. 추심업체 박수진 씨. 이번 달 이자 언제 입금하세요? 추심업체 연체료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추심업체 신용등급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은지는 자기 용돈 2만 원을 모아서 엄마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그 돈을 발견한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애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추심업체 박수진 씨 댁이죠? 대출 연체료가 200만 원 누적됐습니다. 언제 입금 가능하신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정우, 뭐라고요? 제 아내가 대출을 1200만 원? 수진 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우, 당신, 여기 와. 대출이 뭐야? 1200만 원이라고. 수진, 여보, 어쩔 수 없었어. 정우, 미쳤어? 내 신용 생각은 했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더 독하게 공격했습니다. 김복순, 역시 내가 뭘 했어. 이런 며느리 들이니까 집안이 망하지. 수진 어머니, 저도 이 집을 위해서. 김복순, 집을 위해? 웃기지 마. 빚쟁이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집에 있어. 김복순, 친정이 변변찮더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사람을 잘못 봤어. 정우, 엄마 말이 맞아. 당신 15년 동안 이런 사람이었어? 15년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수진,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친정도 못 가고 눈치만 보면서 개처럼 살았는데. 김복순, 그게 며느리 도리야. 시집 오면 그렇게 사는 거야. 수진, 도리?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진 어머니가 정장 사달라고 해서 샀고 에어컨 바꾸자고 해서 바꿨어요. 수진, 여행비 200만 원도 드렸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전부 빚이에요. 김복순, 그래서 뭐? 빚쟁이가 무슨 사람이야. 우리 정우만 불쌍하지. 정우, 당신이 혼자 결정한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해야겠어. 수진, 당신한테 말하면 뭐해. 어차피 어머니 편만 들잖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그날 밤 수진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딸 은지가 엄마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지, 엄마 어디가? 나도 데려가 줘. 엄마. 수진, 은지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 은지, 거짓말이지? 엄마 안 돌아올 거잖아. 엄마. 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가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정우, 나가는 게 맞아. 엄마한테 상처만 주고 집안만 망치고.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대출 이자 30만 원. 월급 26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추심업체 박수진 씨.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내일까지 안 입금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추심업체 연체 길어지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럼 평생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멀리 딸을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도 안 놀고 혼자 집에 갔습니다. 은지, 친구 은지야. 우리 학원 같이 가자. 은지, 나 먼저 갈게. 한편 수진 씨가 떠난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우, 엄마, 밥은 누가 해요? 빨래는요? 집이 왜 이래요? 김복순, 내가 해야지. 나보고 하라는 거야? 정우, 저는 회사 가야 하는데요. 엄마가 좀 해주세요. 김복순, 나이가 몇인데. 며느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됐고 매일 라면만 먹었습니다. 딸 은지는 학교에 도시락도 못 사가고 성적도 뚝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은지 아버님. 요즘 은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정우. 아,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딸을 제대로 챙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동료, 정우 씨. 요즘 왜 그래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정우, 죄송합니다. 집안일 때문에. 동료, 부인분은 어떻게 그걸 다 하셨대요? 대단하시네.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정우 씨를 불렀습니다. 감사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사 정우 씨, 3년간 총 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했어요. 당신이 나와요. 정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상사, 횡령입니다. 경찰서 가야겠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감사팀, 매월 평균 22만 원씩 빼돌렸네요. 3년이면 약 800만 원. 정우 씨는 3년간 어머니 때문에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병원비라고, 용돈이라고, 여행비라고 말하면서요. 집에 돌아온 정우 씨가 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이 쏟아졌습니다. 도박비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우, 엄마, 이게 뭐예요? 도박 빚이 500만 원? 김복순, 그냥 친구들이랑 화투 좀 쳤어. 정우 좀? 500만 원이 좀이에요. 더 뒤지니까 경마장 입장권, 카지노 칩, 사채 차용증이 수북이 나왔습니다. 정우 씨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 씨가 어머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카톡이 있었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300만 원 잃었네. 큰일이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월급 있잖아. 그거 다 내가 쓰는 거야. 며느리 돈으로 도박하는 거야? 그거 알아? 모르지. 바보처럼 일만 하더라고. 크크크, 우리 정우가 또 회사 돈 빼다 줄 거야. 아니, 회사 돈까지. 그거 범죄 아니야? 우리 아들이 효자라 알아서 해. 며느리는 빚이나 지고 있고. 크크. 정우 씨가 핸드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정우,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저를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김복순,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친구들이랑 그냥. 정우 농담. 수진이가 빚까지 져가며 우리 집 지켰는데 엄마는 도박이나 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빚내서 산 정장, 에어컨, 여행비 전부 시어머니가 되팔아서 도박했습니다. 정우, 제 정장은요? 한 번도 입은 적 없는데. 김복순, 그건 너무 비싸서 환불했어. 돈이 필요해서. 정우 환불이요? 중고로 50만 원에 팔았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에어컨도 설치 안 하고 팔았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전부 도박장으로 간 겁니다. 이웃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웃일 어머님 매일 도박장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요. 이웃, 이 화투판에서 돈 엄청 잃는다고 소문났어요. 며느리분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웃 삼, 맨날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눈치 보고. 안 됐어요. 정말. 정우 씨가 수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우, 수진아, 나 잘못했어. 돌아와 줘. 제발. 수진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정우, 엄마가 도박했어. 나도 몰랐어. 나도 회사 돈 빼돌렸고. 경찰서 가야 해. 수진 그걸 알면서도 저만 탓했잖아요. 빚쟁이라고. 집안 망친다고. 정우, 다시 기회를 줘. 이혼하지 말자. 은지, 생각해서라도. 수진 너무 늦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15년 충분히 살았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3년간 8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정우 씨는 교도소로 갔고, 딸 은지는 할머니와 남았습니다. 은지 싫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다.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복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교도소 가자 김복순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리됐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도박빚 못 갚으니까요. 친구 복순아, 미안한데 돈 좀 갚아. 나도 힘들어. 김복순,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정우가, 친구, 정우 씨 교도소 갔잖아.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끝이야.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날 위기였고. 결국 구청 도움으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없는 쓸쓸한 말년이었습니다. 간호사 김복순 씨, 가족분들 면회 오세요? 김복순, 없어요. 다 떠났어요. 나 혼자 창밖만 바라보는 쓸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 도움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 32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아, 우리 회사에 자리 났어. 와서 일해봐. 힘들었지? 수진, 정말 고마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5년간 악착같이 빚을 갚았습니다. 1,850만 원 전부요. 라면만 먹고 옷 한 벌 안 사고 오직 빚 갚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빚을 갚는 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처음으로 플러스 잔액 80만 원이 생겼습니다. 수진, 드디어 5년 만에 빚에서 해방됐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딸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15살이 된 은지였습니다. 은지, 엄마, 나야. 은지, 보고 싶어. 만나러 가도 돼? 수진 은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은지, 엄마 잘못 없어. 다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나도 다 알아. 모녀가 눈물로 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은지,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살래. 할머니랑은 못 살겠어. 수진, 그래. 우리 함께 살자. 이제 엄마가 행복하게 해줄게. 출소한 정우 씨는 전과자가 됐고 재취업도 어려웠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정우, 수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15년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아요. 정우, 그래, 기다릴게. 은지라도 자주 볼 수 있게 해줘. 수진, 은지가 원하면요. 강요는 안 할 거예요. 정우 씨는 가끔 요양원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우,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김복순, 응. 너는 어떻게 사니? 정우 편의점에서 일해요. 전과자라 취직이 안 돼요. 김복순, 미안하다. 정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엄마. 차가운 대화만 오갔습니다. 정우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5년 후, 수진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딸 은지가 대학생이 돼서 함께 도와줬습니다. 은지,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매출 좋다. 수진, 그래? 우리 은지 덕분이야. 은지, 엄마가 더 대단해. 저런 지옥에서 이렇게 일어섰잖아.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수진 씨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그녀의 과거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손님,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수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그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시집왔다고 해서 하인이 아닙니다. 김복순 시어머니처럼 아들 집착과 며느리 혐오는 결국 모든 걸 파괴합니다. 아들도 범죄자 만들고, 며느리는 빚쟁이 만들고, 손녀는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요양원 신세가 됩니다. 정우 씨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판단 못하면
정말 소중한 걸 잃습니다.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고, 딸도 잃고, 인생 자체를 망칩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혹시 며느리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혹시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대화하세요. 특히 며느리 여러분, 절대 혼자 빚지지 마세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말에 귀 기울이세요. 어머니만 편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껴주세요. 괴롭히면 결국 본인만 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